안녕하세요. 색스폰 교육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색스포니스트 김성길입니다. 네, 강의 잘 보고 계신가요? 네, 그동안 너무 기초적인 강의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강의를 했었는데요. 오늘부터 약간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애드립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애드립 강의가 많이 있는데요.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그런 애드립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색스폰 연주는 굳이 애드립이 없어도 다이나믹과 그다음 뭐 비브라토 그리고 꾸밈음 이 정도만 정확히 잘 써도 연주가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예전에 저도 그랬었고 되게 그 애드립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막 궁금했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.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웠던 방법들, 제가 터득했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이 그냥 취미생이었어요. 저도 애드립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. 근데 어떻게 그 감각을 깨우게 되었는지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애드립 4주 완성, 오브리가토 하루 만에 끝내기, 이런 거 없는 거 알고 계시죠? 그쵸? 자, 색스폰 몇 년이나 부셨어요? 되게 오랫동안 불었죠? 그쵸? 되게 오랫동안 불어도 곡 한 곡 정확히 제대로 예쁘게 연주하기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. 그쵸? 근데 오브리가토, 뭐 애드립 몇 주 만에 끝내기,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 단기간 내에 뭐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해가라. 이건 설명해 줄 수 있겠죠.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은 잡을 수 있겠지만 완성이란 단어는 약간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톤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해야 톤이 좋아지고 스케일도 계속 꾸준히 해야 좋아지듯이 애드립 또한 마찬가지예요.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그 감각이 좋아지는 거지. 뭐 하루아침에 뭐 요거만 하나 필살기 외우면 다 된 것 같다?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저한테 어떤 후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피천비기 알려달라 이렇게 막 말하는 친구 있었는데요. 그런 거 있었다면 제가 먼저 찾아가서 막 알아달라고 했을 거예요. 뭐 사실 그런 거 세상에 없잖아요. 어떤 일이든지 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그 대가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. 애드립 또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.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고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인터넷에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요거 하나만 외우면 한다. 요거 하나면 끝이다. 자, 그러면 요거 하나면 과연 되는지 펜타토닉 아이디어 하나를 다른 스타일의 장르에 한번 적용하는 걸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어떻게 들어보셨나요? 우러라 열풍에서 했던 그 펜타토닉 오브리가토가 상당히 그 곡에선 괜찮았는데, 자, 제가 똑같은 키지만 숨어오는 바람소리 거기서 넣었더니 어때요? 뭔가 곡이랑 안 맞는 것 같잖아요. 그쵸?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하더라도 트로트나 이런 데서 오브리가토 할 때는 약간 패턴적인 스타일로 사용하는 게 좋다면 가요에서는 좀 더 멜로디컬하고 약간 선율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좀 그게 예쁘게 들어가요. 그래서 결국은 곡마다 어울리는 스타일의 스케일과 어울리는 스타일의 컨셉이 다 있습니다. 뭐 요거 하나면 모든 곳에 다 적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밟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애드립 다들 잘하고 싶으시잖아요. 그쵸? 그러려면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, 어떤 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먼저 마디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디의 첫 박, 4분의 4박자면 하나 둘 셋 넷이면 하나, 원이 시작하는 위치를 내가 그 반주를 듣고 알 수 있어야 돼요. 이건 제가 예전에 봤던 책 중에 블루스 임프로비제이션이라는 버클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.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.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반주 트랙을 들어라. 그래서 거기서 원이 시작되는 박자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. 이런 말이 있거든요. 역시 마찬가지. 저희도 일단은 나중에 어떤 릭을 외우더라도 그걸 박자에 맞춰서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주를 듣고 내가 이게 몇 번째 박자인지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돼요.
반죽이 커서 보고는 사실 박자 정확히 맞추기 힘들죠, 그쵸? 자, 그래서 MR을 틀고 언제 첫 번째 박자가 시작하는지, 4분의 4박자였다면 1, 2, 3, 4 중에서 1이 어딘지 그 위치를 찾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반주를 하나 재생시키시고요. 우리가 익숙한 4분의 4박자, 뭐 약간 느린 발라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걸 재생시키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. 커서 보지 마시고 들으면서 1이 언젠지 1, 2, 3, 4 중에서 정박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래서 거기에 박수를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짠. 이런 식으로. 아시겠죠? 그래서 내가 굳이 박자를 세고 있지 않아도 여기가 첫 번째 박자다. 그 화성이 주는 느낌에 따라서 첫 박을 찾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스케일을 연습해보세요.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박자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우리가 애드립을 할 때는 그 비트에 정확하게 음들이 약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자가 잘 맞아야 내가 부는 음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느껴져요. 박자가 잘 맞지 않다면은 애드립을 하기에는 약간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고 박자를 좀 정확히 맞춰보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4분음표 4비트로 해보시고 그 다음은 좀 8분음표로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내가 테크닉이 되신 분들은 16비트까지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스케일을 정확하게 내가 박자를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애드립을 할 때도 4분음표, 8분음표, 16분음표 뭐 이런 리듬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내가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애드립은 어떤 스케일을 썼느냐, 어떤 음을 나열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리듬을 사용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리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세련된 그런 애드립을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, 아까 우리 메이저 스케일 연습했잖아요. 그 메이저 스케일을 반주에 맞춰서 불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이때 주의하실 것은 그 반주의 비트와 맞게 내가 스케일을 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 템포가 예를 들어서 74다 그러면 74에 맞게 4분음표 또는 8분음표, 16분음표 이런 것들이 잘 나열될 수 있게 연습해 보는 겁니다.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부르는 스케일이 이 반주와 잘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이거를 느끼는 연습입니다. 예, 다음은 제가 메이저 스케일만 가지고 숨에 오른 바람소리라는 노래에서 G 메이저 스케일을 사용해서 그냥 상행, 하행하면서 간단하게 애드립 해봤습니다. 자, 들어보시죠. 네, 들어보니까 어때요? 그냥 단순하게 상행, 하행 했는데 16분음표도 섞어보고 뭐 또 고음 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도 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솔라 시도레미 파샵솔 솔파미레 도시라솔 이렇게 상행, 하행도 해봤습니다. 근데 그거를 자꾸 발전시키면 이렇게 나름 예쁜 멜로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주 연습할 수 있는 메이저 스케일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, 반주를 듣고 마디감과 첫 번째 박자가 시작하는 위치를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굳이 마음속으로 계속 세지 않더라도 여기가 첫 번째 박자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. 두 번째는 스케일을 여러 가지 비트로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 연습했던 스케일을 반주에 맞춰서
연습해 보시는 겁니다. 자, 이 연습들을 충분히 하셔서 처음에 어색하겠지만 이 감각을 자꾸 깨우치시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내가 애드립 하는 게 조금 덜 어색하면서 자연스러워질 겁니다. 네,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애드립 강의를 할 테니까요. 역시 꾸준히 시청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색스포니스트 김성길이었습니다. 모두 파이팅!